원투펀치 클래식 54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명찬 해설위원이 없습니다. 바로 피파 온라인 중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장 위원님과 한 위원님과 두 분이 함께하게 됐는데 세 분이 항상 같이 있다가 여기 두 분만 있으니까 굉장히 빠진 것 같고 그렇네요. 네, 저는 가급적 임 의원님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둘이서 하니까 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 클래식의 느낌 아닙니까? 클래식 오브 클래식. 오늘 좀 부부 케미를 오랜만에 클래식 오브 클래식으로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부부가 이제 한 20년 살잖아요. 보기 그러면 싫죠. 요즘은 이제 졸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졸혼. 네. 원래 그 형제들끼리 예? 더 많이 싸우고 맞아요. 네, 부부들끼리 부부 싸움도 많이. 자녀가 있으면은 또 그게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 싸움이. 네. 임 위원님을 자녀로 뒀다가 100살 옹을 자녀로 뒀다가 잠시 자녀분이 지금 그 이명철 의원이 어쨌든 돈을 벌러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와. 뭔가 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바로 발롱도르입니다. 이제 시즌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발롱도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올 시즌은 발롱도르가 좀 기준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연간 단위에서 이제 시즌 단위로 바뀌었거든요. 요즘 이제 특히 손흥민 선수가 저희 녹화 기준으로 살라 선수 20골, 손흥민 선수 17골, 네. 뭐 호날두 선수도 15골로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지금 골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또 돈이 많고 스타들도 몰려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려 득점 2위 아닙니까? 뭐 득점 2위 지금도 좋지만 혹 득점왕이라도 차지한다면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의 어떤 전 세계적인 위상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고 지금도 물론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공격수 평가를 받습니다만 만약에 득점왕이라는 타이틀까지 걸게 되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또 아시아 선수로서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발롱도르가 또 시즌 단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즌 얼마 안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지난해 이제 후반부부터죠. 올 시즌 하나만 통으로 해서 발롱도르를 이제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득점왕이 되면 그 시즌에 정말 잘한 선수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확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2019년에 발롱도르 22위까지 오른 적이 있는데 그게 아시아 역대 그렇죠. 최고 성적이었고 표도 4표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손흥민 선수가 발롱도르에서 더 큰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요즘 보면은 기사들 가운데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발롱도르 현재 파워 랭킹.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어디쯤이냐. 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또 탑 뭐 3 후보들은 누구냐. 뭐 이런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원투펀치에서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투펀치에서 오늘 두 분이 생각하시는 현재 파워랭킹 탑 10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좀 정리 좀 해오셨어요? 저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낙서만 좀 해왔는데요. 뭐 순위를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고 하진 않았지만 네. 뭐 팬들이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의 분위기를 봐서 알겠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2008년 이후부터 메시가 7번, 호날두가 5번, 중간에 모드리치 1번.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메시와 호날두로 양분됐던 이 발롱도르가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사실상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지만 발롱도르 그때는 만약에 했으면 레반도프스키가 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 11월 말에는 메시가 탔는데 그때도 사실은 레반도프스키가 타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꽤 많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2년 전부터 메시와 호날두로 양분됐던 이 발롱도르의 수상은 시기가 끝났다. 양분됐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그 두 이제 선수가 엄청난 선수였다는 건 당연히 인정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 발롱도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기간은 이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지겨울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메시와 호날두의 발롱도르 시대는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제부터는 누가 될지 몰라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분웅할거의 시대가 한동안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뭐 손흥민 선수가 됐던 뭐 지금 한창 좋은 벤제마가 됐던 이제 앞으로의 몇 년간은 아마 계속 발롱도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이 뽑은 탑 10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기자분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좀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주안점을 두는 포인트가 뭘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발롱도르의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관해서 장 의원님이랑 아마 원투펀치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한 두어 번 예. 정도는 그것에 관한 주제를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항상 저의 결론은 특별한 기준 없음. 없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특별한 기준이 없고 제가 그래서 한번 20
21세기, 21세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2000년부터 작년까지 발롱도르 수상자들의 목록을 한번 쭉 봤어요. 네. 뭐 피구부터 오웬, 호나우두, 네드베드, 세브첸코, 호나우지뉴, 카나바로 그리고 카카까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메시와 호날두의 양분 시대가 있고 거기 모드리치 이제 한 명 사이에 들어오고 그리고 2020년에는 안타깝게 시상 안함 뭐 이제 그것까지 쭉 봤는데 요게 약간의 그 흥미로운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별로 기준 없는 건데 결론은 사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별반 기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카카 선수가 2007년에 받기 이전까지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가 그닥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피구, 오웬, 호나우두, 네드베드, 셰브첸코, 호나우지뉴, 카나바로까지 여기는 그러니까 카나바로라든가 호나우두 선수는 그건 월드컵 임팩트가 월드컵. 컸던 네네. 거고 그러니까 시즌 단위가 아니고 당연히 연간 단위니까 월드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월드컵 임팩트가 컸던 거고 특히 이제 호나우두 같은 선수는요. 그 2002년에 이제 탔는데 원래 지금 시즌 단위로 봤을 때는 원래는 인테르 밀란에 있다가 이제 레알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 앞부분의 소속팀이었던 인테르가 네. 챔피언스 리그에 아예 출전을 못했던 팀이에요. 유에파컵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오웬 선수도 기억하시겠지만 마이클 오웬의 그 리버풀 2001년 당시에도 우에파컵. 예, 유에파컵 우승은 차지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와는 연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네드베드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으로 탔고 안드리 셰브첸코도 챔피언스 리그 8강에 그쳤는데 탔고 호나우지뉴는 챔피언스 리그 16강밖에 안 됐는데도 탔습니다. 피구 선수도 바르셀로나에서 레알로 이적한 그 해에 탔는데 앞에 그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 리그 4강에 그쳤던 클럽이에요. 그래서 카카 선수 이전까지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이제 대망의 이제 4강 결승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별반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안 한 팀들의 선수들이 발롱도르를 많이 탔던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밀란에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던 카카 선수 때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카카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면서 발롱도르를 탔고 그 이후에 이제 이른바 메시 호날두 강점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메시 호날두 강점기 때는 메시의 바르셀로나,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 이 두 클럽이 워낙에 강력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가 하면 메시 선수 당연히 타고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면 당연히 호날두 선수가 타고 그런데 이 메시 호날두의 스타 파워는 그것마저도 또 초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 선수가 2010년, 2012년에는 챔피언스 리그 4강에 그쳤는데 다른 선수들을 누르고 탔고 2013년에는 호날두 선수가 역시 챔피언스 리그 4강에 그쳤는데 다른 선수들을 누르고 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선수의 시기에는 두 선수의 소속팀들이 워낙에 챔피언스 리그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우승하면서 그냥 휩쓸어간 그런 해들이 대부분 있고 연관이 설사 그렇지 않은 해라 할지라도 메시와 호날두는 심지어 월드컵 임팩트까지 극복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도 못했고 예를 들어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못했는데 발롱도르는 메시 아니면 호날두가 가져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결국 결론은 그때 좀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좀 맞아요. 달라지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풋볼이 기준을 아예 안 둔 건 아니고 트로피보다는 선수 개인의 기록을 더 중시해라. 선수 개인의 활약도를 더 중시해라. 라는 기준은 있긴 있지만 근데 이제 기자단이 결국은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단의 숫자는 뭐 예전에는 좀 적었다가 점점 늘어갔고 지금은 이제 100개국의 기자단이 5명을 뽑잖아요. 5명. 1위부터 5위까지 5명을 100개 국가의 대표 기자단 한 명이 뽑습니다. 그런 구조다 보니까 프랑스 협회에서는 그래도 개인 기록을 가지고 기준을 좀 잡아라. 고 해도 예를 들어서 개인 기록들이 뭐 여기 득점왕이 있는데 한 25골, 여기는 뭐 23골. 막 비슷비슷하면 뭐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결국은 명분 자체가 챔피언스 리그 그렇죠. 우승이나 아니면은 어떤 국제 대회, 굵직한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명분을 가져오는 거죠. 네네. 하지만 메시와 호날두는 어디가 뭐 우승을 했어. 누가 우승을 했어 했는데 다 필요 없는 50골을 거죠. 넣었어. 야, 50골을 넣었는데 안 뽑아?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5골을 넣었어. 야, 45골을 넣었는데 안 뽑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러니까- 우승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그거는 그냥 뭐 메이저 우승이고 뭐고 개인 기록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시즌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우승까지 해버리면 뭐 이거는 뭐 넘어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의원님이 얘기했던 메시 호날두 강점기가 한동안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뭐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메시 호날두는 다른 선수를 압도적인 수치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끝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퍼포먼스 기록을 그럼 기준대로 한번 보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100개국의 기자단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나름 공격수뿐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수비수나 심지어 키퍼나 미드필더들도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기록과 상관없이 넣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졌죠. 그래서 아마 1, 2, 3, 뭐 4위 뭐 이 정도까지는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아마 그 밑에 순위에서 한 15위 정도권 여기는 상당히 다양한 기호가 섞여서 아마 기자단 투표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의 기준과 두 분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럼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바로 파워랭킹 탑 10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탑 10까지 이제 쭉 불러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뭐 선수들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등 누구예요, 10등 누구예요, 뭐 9등 누구예요,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제 판단으로는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라리가 우승은 뭐 좀 있으면 할 것 같고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모르죠. 뭐 강적인 맨체스터 시티를 일단 4강에서 만났고 맨체스터 시티부터 통과할 수 있을지가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뭐 레알이 가져간다 이런 보장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만 설사 레알 마드리드가 여기서 챔피언스리그 4강에 그친다 하더라도 저는 1등은 이번에는 벤제마 선수가 할 것 같아요. 네, 제 지금 판단으로는. 거의 뭐 벤제마가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모든 네. 매체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라는 그러니까 시즌 단위로 뽑을 때는 일단 월드컵 같은 거는 이제 이번 수상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기준점에.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회가 분명히 그래도 가장 임팩트가 큰 대회가 될 거는 틀림이 없는데 설사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벤제마 선수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면은 저는 요번 수상은 벤제마가 일단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등부터 10등까지 쭉 읽어드리면 2등은 레반도프스키 3등은 요즘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버풀의 전체적인 성적을 고려할 때는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살라 선수에게 표가 좀 많이 가지 않겠나. 3등은 살라가 될 것 같고 4등은 아마 저는 음바페 선수 그리고 5등은 맨체스터 시티는 약간 뭐 여러 명의 선수가 정말 십시일반으로 공격 포인트들을 나눠 갖고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올 시즌의 그 위력과 앞으로 또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떤 성적이 나올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종 성적이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맨체스터 시티 선수에게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5등은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에게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맨시티를 그래도 가장 대표하는 중심 에이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6등부터는 제 생각에는 장 의원님하고 저도 좀 많이 갈리지 갈릴 수 않을까. 있고 보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저는 6등은 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보면 골키퍼가 수상은 잘 못해도 수상은 사실 야신 선수 이후에는 수상은 못하죠. 그런데 수상은 못해도 10등 안에 골키퍼가 한 명 정도 있다. 드는 경우는 있고 뭐 우리 예전에 그 위대했다는 골키퍼들 뭐 올리버 칸이라든가 피터 슈마이켈이라든가 부폰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상당히 높은 순위권을 차지했거든요. 저는 6등을 그래서 티보 크루투아 골키퍼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한 명이 탑10 안에 들어간다면 크루투아일 것 같다. 그라는 생각을 했고 7등은 리버풀의 마네 선수. 사실 마네 선수가 공격 포인트로만 보면 손흥민 선수보다도 사실은 골과 어시스트 합계는 좀 적습니다. 사실은 손흥민 선수는 아시다시피 어시스트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마네 선수는 그만큼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리버풀이라는 팀에 있어서의 어드밴티지가 조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리버풀이 지금 또 올 시즌 엄청나게 위력적인 뭐 어떻게 보면 투탑 중에 하나죠. 맨시티와 더불어서 거기에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은 고려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고려 안 되는 대신 네이션스컵이 이제 겨울에 열렸기 때문에 네이션스컵 우승은 저는 플러스 요인이 좀 있다고 봐요. 세네갈의 또 에이스는 누가 뭐래도 마네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네를 7위에 꼽았고요. 8등은 비니시우스 선수. 워낙에 이 스탯 자체가
아주 균형적이에요. 지금 현재 녹화 기준상 17골, 17어시스트. 모든 대회 토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어시스트는 트랜스퍼 마크트 웹사이트에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각 리그별로 기준점이 조금 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한 곳의 기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스탯이 있다면 그거는 모두 트랜스퍼 마크트 스탯이라서 리그 공식 스탯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비니시우스 선수가 모든 대회 토탈 17골, 17 어시스트의 퍼포먼스도 좋았죠. 올 시즌에. 저는 8위에 비니시우스를 넣었고, 9위는 요거는 이제 3골 9개 어시스트니까 사실 스탯은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요즘도 그렇고 올 시즌 또 계속 전체적으로 해왔던 것도 고려해 보면 제 선호가 약간 반영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모드리치 선수 주고 싶어요. 정말 정말 아주 나이가 많지만 저는 모드리치 선수를 주고 싶고, 10등은 이제 여기서는 아마 장 의원님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많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10등은 크리스토퍼 은쿤쿠 선수, 라이프치히의. 이 선수가 일단 워낙에 올 시즌은 크랙 같은 모습으로 거듭난 시즌이거든요. 수치로만 보더라도요, 44경기, 44경기에 30골, 19어시스트. 토탈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 기록이 30골에 19어시스트인데, 그럼 지금 50 공격 포인트 뭐 넘을 게 틀림없잖아요. 아직 분데스리가 경기 조금 남았고 유로파 리그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50 공격 포인트를 넘으려면은요, 벤제마나 레반도프스키 아니면 거의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런 은큰쿠 선수를 10등 안에서 저는 뺀다는 게 뺄 수 없어요. 뺄 수 없고, 은큰쿠 선수의 30골 가운데 뭐 분데스리가에서만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 7골, 조별리그에서 이제 내려가서 유로파 리그로 갔지만 유로파 리그에서 또 3골, 저희 녹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도 10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데스리가 독일 리그에서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은쿤쿠를 꼭 10등 안에는 놓고 싶고, 사실 이제 포든이나 알렉산더 아놀드, 베르나르도 실바, 토마스 뮬러, 칸셀루 뭐 이런 선수들 중에 일부가 10등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하등에 불만이 없어요. 맞아요. 은쿤쿠 같은 선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살라, 음바페, 더브라이너, 쿠르투아, 마네, 비니시우스, 모드리치, 은쿤쿠, 이렇게 10명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의원님의 탑 10을 들어봤는데 장 의원님의 탑 10도 비슷할지 궁금하네요. 한번 말해주세요. 사실 제 개인적인 성향을 탑 10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뭐 리디거도 있고 막 그 안에. 근데 이제 약간 뭐 객관적인 시선에서 좀 하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장 의원님의 특이한 시선이 들어가면 더 재밌는데 사실. 혹시 저 1등 리디거, 2등 하베르츠, 3등 맞아. 3등 마운트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 사심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기자다. 네, 기자다는 투표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좀 객관적으로 투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벤제마는 넣어줘야 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지금 리그 25골 11개의 도움, 챔피언스 리그 12골 1개의 도움, 또 8강전 특히 첼시전에서 맹활약을 했죠. 네, 아주 최근 페이스가 무섭습니다. 결승골도 많이 넣었고, 네이션스 리그,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네, 이런 게 사실은 시즌 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거기서 또 프랑스를 또 우승으로 이끌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명분도 그렇고,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아직 준결승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한 의원님 말씀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설사 여기서 낙마를 한다고 해도 현재 추이에서 다른 팀, 뭐 맨시티 선수들이나 혹시 이쪽에서 리버풀이 올라가서 거기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팀의 뭐 핵심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살라다 또는 맨시티의 뭐 다른 선수다, 이 선수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남은 짧은 기간 안에 진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벤제마는 그냥 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벤제마는 그냥 탈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레반도프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비아레알한테 지는 바람에 그게 커요. 예, 네. 그게 지금 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를 1등으로 꼽고 싶은 기자도 있겠지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걸리니까 벤제마한테 밀린다. 여기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레반도프스키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도합 46골, 리그에서만 32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엄청난 행진이에요. 경기 수보다 골이 더 많으니까 리그에서. 그리고 폴란드 대표팀에서도 6골. 네, 상당히 많이 넣었죠. 전체 쉬운 2골을 시즌 기간 내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또 본선 진출을 스웨덴을 꺾고 플레이오프에서
본선 진출을 시켰고 그래서 여러모로 영향력이 있지만 이게 벤제마를 넘기는 현재 상황에선 좀 힘들고요. 살라는 지금 최근에 계속 필드골이 없고 거의 뭐 11경기인가요? 네, 최근 11경기 연속 필드골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기에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전반기에 살라 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전반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살라는 여전히 순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남은 기간 동안에 골 폭풍을 막 갑자기 또 살라가 몰아서 막 넣는다. 네. 그러면은 뭐 여기 3위 안에는 확실히 들어간다고 보여지겠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리버풀이 리그 우승에 챔스 우승에 쿼드로플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살라가 남은 기간 한 6경기 동안 리그에서 뭐 한 10골 이상을 더 몰아넣는. 그러면은 벤제마가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그렇죠. 올 수도 그러면 있죠. 이제 기자단이 마지막에는 고민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살라가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도 그래도 한현님 말씀대로 한 3, 4위권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음바페 컵대회 포함해서 지금 파리 상제르맹에서 32골에 어시스트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바페는. 네,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 22개 어시스트가 나오니까 아까 이제 은쿤쿠 선수 말씀드릴 때 50을 기준선으로 했을 때 그 음바페 선수도 물론 프랑스 리그가 고려가 돼야 되긴 하지만 레반도프스키, 벤제마와 더불어서 50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공격 포인트. 그래서 음바페는 여기 또 순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일단 기자들은 일단 벤제마, 레비, 그다음에 살라, 음바페 이렇게 4명은 5명 후보 중에서 많이 들어가겠죠. 나머지 이제 1명, 2명이 여러 기호가 섞여서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성향이 들어가면 일단 맨시티, 리버풀 어디가 리그 우승할지도 아직 모르겠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디가 더 성과를 낼지 모르겠고 물론 레알 마드리드도 있지만 그렇지만 맨시티는 어차피 갈릴 거예요. 데브라이너 좋아하는 사람, 필 포든 좋아하는 사람, 베르나도 실바 좋아하는 사람, 칸셀로 좋아하는 사람, 마레즈도 있고. 네, 마레즈 좋아하는 사람. 기호에 따라서 막 갈릴 거란 말이죠. 그게 맨시티 선수들의 최대의 약점이에요. 네. 그게 최대의 약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6, 7위권밖에 못 들어온다고 봐요. 저는 거기서 제 기호는 칸셀로. 그리고 리버풀도 많이 갈릴 거예요. 마네가 물론 더 최근에 상당히 좋지만 사실 전반기나 여러 가지 부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순위권 안에서 좀 경쟁을 좀 붙여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마네보다 반다이크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리버풀도 이렇게 좀 많이 갈릴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거기서 우선순위로 반다이크. 네, 반다이크가 매우 중요했다. 수비수는 사실은 수치화된 기록이 공격수보다는 적지만 저는 최근에는 뭐 수비수들의 스탯들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팀 내에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반다이크는 여전히 큰 창 전성기 최고일 때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여전히 최고다. 네, 반다이크가 있기 때문에 리버풀은 중심이 잡힌다. 그 다음에 마네를 놓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저는 비니시우스입니다. 역시. 근데 비니시우스는 레알이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기자단들한테. 비니시우스의 영향력이 저는 좀 컸다. 벤제마도 있었지만 올 시즌만큼은 특히 챔피언스리그 중요할 때도 그랬고요. 비니시우스에게 주고 싶고요. 그 다음이 저는 은쿤쿠 역시 말씀해 주셨던 은쿠쿠 선수가 탑10 안에 드는군요. 9위. 좋은 네. 선택. 그 다음 마지막 10위가 토마스 밀러. 컵대회 포함하면 16골과 25개의 도움인데요. 네.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양산하면서 토마스 밀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평가를 계속 좀 받는 느낌인데 저는 10위 안에는 넣어주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뭐 리디거, 뭐 또 필 포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데브라이너 뭐 여러 가지 인데 데브라이너는 사실 어시스트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올 시즌에 어시스트가 3개밖에 없어요. 리그에서. 그 부분이 특히 전반기에는 기복이 좀 있었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조금 저는 이제 그 선수보단 차라리 칸셀루가 팀 내에서 전술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좋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손흥민 선수가 15위. 지금 얘기했던 선수 바로 네, 15위. 15위에 저는 손흥민 선수. 팀 내에서 해리 케인과의 이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왜 기자단이 볼 때는 토트넘에서 2명을 사실 뽑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손흥민이 득점왕 살라를 완전히 위협하면서 골을 더 많이 넣어서 포인트를 더 올리면 결국은 손흥민 쪽으로 갈 거고요. 케인이 지금 어시스트는 더 많거든요. 어시스트를 워낙 많이 하고 팀 내 플레이메이커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경기력은 무게감이 케인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근데 케인이 여기서 손흥민보다 골수가 좀 획격하게 차이가 나거나 벌어지거나 어시스트 숫자는 좀 비슷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고민하다가 손흥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팀 내에서의 케인과의 싸움. 근데 손흥민이 여기서 공격 포인트가 정체되고 오히려 케인은 어시스트도 올라가고 골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케인을 뽑겠죠, 기자들. 이제 그런 팀 내에서의 경쟁이 있는데 그거를 손흥민이 남은 기간 동안에 케인을 팀에서 이기면 그러면 저는 손흥민 선수의 이 순위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잘하면 뭐 거의 최고 순위 한 11위, 12위 그 언저리까지 붙지 않을까. 그렇게 최종적으로 예상하는데 사실은 내심은 10위 안으로 확 올라갔으면 좋겠죠. 네, 한 8, 9위 정도로. 근데 현재 시점으로는 지금 다양한 매체들이 대부분 손흥민 선수를 17에서 18위를 보고 있더라고요. 골닷컴이죠. 골닷컴 웹사이트 기준으로 하면 발롱도르 파워 랭킹에서 지난주인가요? 조금 지난 순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18등을 차지했어요. 네네. 그런데 아주 또 최근에 나온 데서는 20등. 20등으로 약간 내려갔어요. 지난 경기 좀 부진해서. 네네, 부진해서. 저는 그럼 손흥민 선수가 몇 등이냐? 지금 15등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셨거든요. 좀 미안한데 16등. 그게 그거죠. 아니,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아쉽게 탑10 안에 못 든 선수를 쭉 읽어드리면 11등 필 포든, 12등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13등 베르나르도 실바, 14등 토마스 뮬러, 저는 15등이 주앙 칸셀로입니다. 그리고 16등 손흥민, 저는 해리 케인은 17등, 손흥민 밑에.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 선수 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토트넘은 올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이제 낙마를 했죠. 토트넘에게 올 시즌은 사실은 리그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따는 게 어떻게 보면 지상의 목표이고 사실 토트넘은 올 시즌 뭐 다른 대회는 얘기할 건덕지가 없죠. 그런데 리그에서의 골수 차이가 일단 지금으로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물론 전체적인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 손흥민 선수를 또 도와주는 역할 그런 거는 케인 선수의 실력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 대신 케인 선수는 올 시즌 늦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어떻게 보면 케인 선수가 안 좋을 때 손흥민 선수가 캐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토트넘이 올 시즌 사실상 지금 노리는 최후의 목표는 리그 성적인데 리그에서의 골수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보다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저는 잘라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살짝쿵이라도 저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보다 백지반장이라도 저는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등 손흥민, 17등 해리 케인이고요. 18등 마레즈, 19등 홀란드 선수는 경기를 적게 뛴 게 이게 상당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사실 26경기에 25골 8개 어시스트면 경기당 공격 포인트는 엄청나게 많은 건데 어쨌든 좀 도르트문트의 정말 중요한 시기 이럴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제외가 된 거고 20등이 저는 데헤야 선수 넣을까 디오구 조타 선수 넣을까 하다가 조타 선수.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좀 더 욕심이 나긴 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막 몰아쳐가지고 득점왕까지 그냥 올라가고 그러면 순위 싹 올라가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득점왕하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고 네. 4위 안에 들어서 극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막판 스퍼트를 달리면 10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기자단의 뭐 투표의 몫이지만 그렇게 임팩트를 줘야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발롱도르 탑10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과는 9월에서 10월 정도에 나온다고 해요. 과연 손흥민 선수는 어디에 있을지도 궁금하고 발롱도르 누가 탈지도 궁금한데 굉장히 저희가 바라는 대로 저희가 예측한 데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